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삶을 지탱하는 기둥 척추.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척추가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마저 무너뜨리는 질환, 바로 불안정 척추입니다. 불안정 척추는 이제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가 앞쪽으로 어긋나는 이제 전방 전이증, 또 뒤쪽으로 어긋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후방 전이증.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이제 앞으로 좀 굽어지는 거, 이게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 그리고 이제 척추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흔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인은 퇴행성 질환.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나이 먹으면서 허리가 좀 약해지는 거, 근육이 약해져서 좀 굽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좀 퇴행성 변화로 닳아가지고 앞쪽으로 좀 어긋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은 경우, 또 허리가 좀 굽어져서 불안정 척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굽고 뒤로 밀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기둥. 벼랑 끝에 선 환자들의 삶을 인조인대로 다시 단단하게 묶어냅니다. 흔들리는 척추, 다시 삶의 기둥을 세우다. 무너지는 척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준 원장. 좁디 좁은 운전석에 앉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택시기사 이병규 씨. 오랜 시간 허리 통증과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아픈 지는 벌써 좀 됐고요. 옛날부터 치료는 뭐 한의원도 다녀보고 통증의학과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는데 그게 잠시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로서 끝이더라고요. 그 며칠만 지나 처음에 한번 치료받을 때는 한 보름 정도 갈 때도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치료받을 때는 보름 지나고 나서 다시 받았을 때는 가면은 그 다음날 바로 아파요. 단순한 통증을 넘어 감각 저하까지 나타난 상태. 흰색으로 보이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다리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구간까지도 찌릿찌릿 하면서 이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은 저 발가락, 엄지발가락 아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찌릿찌릿하게 와요. 그래 좀, 이거는 내 생활의 패턴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내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가정 집사람도 뭐 내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 좀 전체적인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 이제 뭐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거 수술로 해야 이제 내가 이제 살 길이 있겠다 앞으로. 원래 본래 삶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아래께도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도 내가 못 갔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나서라 하면은 아무데도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튼 계속 많이 아프시죠? 예. 예. 한번 조금 일어나서 한번 조금 걸어볼까요? 신발 신지 말고 한번 잠깐 일어나서. 아이고. 예. 허리 펴고 한번 서는 거 해봐요. 허리 펴는 거. 펴는 거는 제일 힘든 부분이 펴는 겁니다. 야, 이거 참 혼자 힘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인데요. 오랜 시간 겉핥기식의 치료를 방치한 척추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척추의 대표 질환 3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건데요. 네, 환자분은 이제 연세가 이제 70 정도 되셨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환자가 이제 허리 펴지도 못하고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잘 못 걷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MRI하고 엑스레이하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4번 호분 분절이 이제 굽어지면서 불안정 척추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MRI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신경이 못 지나가게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한 상태셨어요. 우리가 이제 척추 환자들 올 때 디스크 탈출증 환자, 협착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척추, 그게 이제 전방전이증이 많죠. 앞쪽으로 이제 굽어지는 거. 그 3가지 환자가 많은데
우리 이병규 환자분은 이제 3가지 병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의 목표는 신경이 눌리는 게 없도록 여기 이제 MRI에서 하얀색이 잘 지나가게 신경이 안 눌리게 신경 감압 수술이라고 하죠. 디스크도 좀 파판하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연성 고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프트 스테릴리제이션 또는 이제 인대 재건술 또는 인대 보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대를 또 강화시켜주는 보강을 오늘 수술 같이 진행할 겁니다. 흔들리는 척추를 다시 세우는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의 첫 단계는 신경을 짓누르던 압박을 풀어주는 감압술, 그리고 흔들리는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를 고정하지만 박상준 원장은 인조인대 재건 보강술을 시행했습니다. 척추를 단단히 지지하면서 움직임은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 초중반의 전방전이증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병규 씨였는데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끝까지 이어지던 저림 증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과는 극과 극이죠. 막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고 걷는 자체가 막 까제가 옆으로 가듯이 뭐 네 발로 기다시피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운전대를 잡으며 허리에 부담을 안고 살아온 세월, 이젠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야,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아픈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 통증을 주는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계획을 좀 세워서 무리한 운동은 안 한다. 그 대신에 막 조금씩 걷는다든지 근력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속에 그런 걸 갖다 많이 되새기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번 일어나 볼까? 그래서 네, 바로 쓸 수 있고 네. 조금 걸어보고. 지금은 네, 뭐- 그래 좋아요. 지금 이제 디스크는 재발도 할 수도 있어. 예. 이제 그거를 조금 방지를 하려고 인조인대를 좀 엮어서. 근데 이렇게 굽어졌던 것도 이제 좀 많이 펴졌거든요. 예. 피 검사도 좀 괜찮고 하니까 이제 날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예.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뭐 꼼짝 못하게 막 아프고 허리 펴지도 못하게 했고 또 다리도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다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자세도 바라지고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택시업을 하시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운동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걷기 운동 뭐 5분 10분이라도 자주 좀 걸어주고 걷기 운동하고 스쿼트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디스크에 안 좋은 게 진동이 많은 경우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데는 다니지 않는 게 좋고 하여튼 뭐 바른 자세하고 뭐 장시간 운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부산에 서울 간다 그러면 이제 휴게소마다 좀 일어나서 짧게라도 좀 걷기 운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 개월 전 척추 수술을 받았던 김광순 씨. 젊은 시절 시작된 목 디스크는 세월이 흐르며 밤잠을 깨울 만큼 심한 통증으로 이어졌는데요. 허리도 불안정한 상태로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팔이 너무 많이 저려가지고 밤에 자다가 계속 깨이고 지렁이 기 가는 듯이 막 이래 막 지렁이 기 가는 듯이 막 이래 막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 수술은 너무 위험한 수술을 해가지고 겁이 나서 안 하고 있다가 이 원장님 이제 수술하는 걸 보고 잘하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내가 용기를 내가 이제 수술하려고 생각을 했지. 그 수술하자마자 팔 저리는 거는 없어졌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는 안 했지. 그냥 막 쉬고 회복 기간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고 있었어요. 척추는 뇌와 팔다리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김광순 씨는 목 신경이 눌려 팔저림과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허리 역시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6개월 전 목과 허리를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저 아픈 거 좀 어떠세요? 아프고 많이 좋아졌어요. 팔도 조금 뭐 저린 거 없어요? 팔도 저린 거는 영 없어지고. 아프지는 않고. 예. 네. 그래서 저 환자분은 처음에 이제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다리가 저리다,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 저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MRI 검사를 해보니까 목하고 허리하고 다 이제 신경이 눌려 있고 이분은 이제 목 쪽이 좀 위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게 수술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신경 내려가는 길을 넓혀주고 앞쪽으로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허리 쪽도 신경 눌린 거 이제 없애주고 인대 재건술, 인대 보강술까지 다 마무리해서 지금은 잘 걷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네. 결과는 이제 좋으세요. 허리 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인조인대 이렇게 엮어놓은 거 그래서 아주 좀 잘 자리 잡았고 이제 숙였다 제꼈다 할 때도 잘 움직이고 좋아요. 요거 이제 목 사진 찍은 건데 네. 목도 이제 인공 디스크 잘 돼 있고 또 숙였다 제꼈다 할 때 작동 잘 하고 있어요. 보강 수술을 하고 움직임을 다 살려주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운동이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뭐 특별히 막 너무 쪼그려서 오랫동안 하는 일 그런 것만 피하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목과 허리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됐습니다. 통증 때문에 1년 넘게 내려놨던 일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제 척추 건강을 관리하며 잃었던 일상과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걷고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학교에 가서 또 걷기 운동하고 저녁 먹고 나면 또 공원에 가가지고 뭐 팔도 당겨주고 이래 막 다리도 당겨 올리고 그런 운동을 일상생활 운동 많이 하거든요. 목 수술을 안 했을 때는 뭐 마음대로 막 당기는 그런 거 불편함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수술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넘어질까 싶어서 또 조심하고 발이 아직까지 좀 그거 하니까 그런 거 뭐 등등 그래요. 네. 디스크 환자들은 되게 이제 통증 때문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프니까 이제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제대로 잘 치료를 하는데 협착증 환자들이나 불안정 척추 환자들은 초기에는 이제 저림 증상 또는 좀 무디거나 이런 이제 시림 증상,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이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늦게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도 나는 많이 아프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이제 눌렸을 때는 처음에 아프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 신경의 영양분 공급이나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신경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저림이나 무딘 증상 이런 거가 있을 때 빨리 제때 검사해가지고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4개월) 전 인조인대 재건 보강술을 받은 나순애 씨. 수술 전 그녀를 가장 괴롭힌 건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심했다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었고 허리 때문에 골반이랑 요 다리 쪽 무릎까지 이 땡기고 저리고 뭐 서 있을 때도 아프고 앉아 있을 때도 오래 못 앉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안 편하고 그랬어요. 한방이나 뭐 이런 거 치료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죠. 아프기 전에는 등산을 좀 했는데 뭐 허리 아프고 나서는 운동은 아예 생각을 못 했죠.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벼락 같은 통증이 찾아와 억 소리를 내며 멈춰 서야 했던 날들. 정밀 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척추 마디가 어긋나며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수술 전에 상태는 좀 걷기가 어렵고 다리가 오른쪽 다리도 저리고 왼쪽도 다리도 저리고 뭐 일 좀 하려고 하고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생활을 잘 못하시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뼈가 4번하고 5번 사이 뼈가 미끄러져서 앞쪽으로 미끄러지면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신경 내려가는 길이 이제 좁아진 협착증이 또 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렇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그다음에 척추에도 이제 관절이 있어요. 허리가 흔들흔들 약하면서 뒷관절에 물도 차 있고 이러신 상태였습니다. 숙이고 이제 엎드리고 이런 거가 지금은 편하게 되는데 그런 동작 네네. 신경 안 쓰고 다 해도 괜찮은지. 네, 다 하셔도 돼요. 네, 숙였다 제꼈다 하시고 네. 또 운동도 하고 특별히 가릴 운동 없어서 아, 네. 인대가 네네. 잘 지금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다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협착증 전방전이증 환자들에 대해서 신경 감압을 해주고 인대 보강술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관절에 막 물이 차가지고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증도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는 거의 제거 안 하고 약간 최소한으로 나쁜 뼈, 잔뼈 돋아나는 그런 것만 제거하고 뼈를 제거하지 않고 신경을 잘 눌리게 해주고 또 디스크도 잘라내지 않고 척추를 잘 보존을 해준 다음에 인대를 엮어서 보강이 잘 된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초반에 상처 아물 때 한 3주 정도? 이때만 이제 좀 자세 관리 잘 하시면 대개는 이제 그 정도 지나면은 웬만하게 이제 인대 재건술 환자들인 경우에는 웬만한 운동은 다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다 가능하고요. 이제 순애 씨를 밤낮으로 괴롭혔던 통증과 저림 증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전국 방방곡곡에 산을 누비며 대여섯 시간씩 등산도 했다는데요. 그 활기찬 날들로 돌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답니다. 이제 뭐 친구들이랑 등산도 마음대로 가도 되고 뭐 여행도 장거리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해서 설렙니다.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너무 편한 자세만 해서 이게 허리가 안 좋아졌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은 허리 때문에 아픈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 허리나 뭐 이런 통증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신 분들은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고 싶어요. 집의 기둥이 위태로울 때 보강 공사가 필요하듯 우리의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참아내는 대신 적절한 치료로 무너졌던 삶의 중심을 세워 여러분의 소중한 허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협착증하고 전방전이증 불안정 척추 환자들은 쉬면은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또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막 땡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통증보다는 우리가 좀 저리고 무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걷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통증도 물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견딜 만큼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뭐 잘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막 통증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다리가 또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무디고 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